오늘은 그 픽 디자인 관련돼 있는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있네요. 뭐냐면은 언박싱 하는 거하고 조금씩 이제 감을 잡아가는데 실제 써본 느낌? 차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이제 그 스트랩 종류들 중에 그 사이드 손목에다가 차는 것들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일단 이름을 검색해 볼게요. 정확한 명칭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제가 샀던 이름들 명칭을 정확하게 이름 그대로 설명드려 볼게요. 네, 요거는 클러치 핸드 스트랩이라고 하거든요. 바디 사이드에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는 거고, 요게 이제 좋은 거는 길이 조절을 이렇게 당겨서 하면 되고, 늘릴 때는 이렇게 당기면 이제 편하게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요 부품은 요게 공용으로 쓰이거든요. 요거 이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공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데나 연결해 쓸 수 있는데, 몇 가지 그 설명을 드려보면, 요 다이니마라고 하는 요 단단한 끈이 마모가 돼서 못 쓰게 되면 버리게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손을 감싸는 부분이 쿠션이 있어가지고, 요 클러치 핸드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 촉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은 장점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돈 주고 샀잖아요. 이게 이제 65,000원짜리 물건인데, 요런 그 메탈 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 건메탈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이 재질에 대한 완성도 이런 부분은 오래 쓸 수는 있겠지만 돈 쓴 것만큼 대박 좋지는 않다. 다만 이제 아쉽지도 않고, 조금은 아쉽다. 뭐 대박 아쉬워서 그 뭐 솔직히 서글프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요거 금속 부품이거든요. 요게 이제 그 삼각대처럼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는, 요거 삼각대에다 쓰는 건 아니고, 요 원래 이제 이게 다른 데 쓰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고정을 몸에다가 이렇게 뭐 카메라 끈 같은 거, 가방 끈 같은 데 끼우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있냐면, 캡처 카메라 클립이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종류별로 이게 다 필요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운 좋게도 설명을 여러 가지가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요 사이에다 끈을 통과시키고, 잘 보이시려나요? 이쪽에다 끈을 통과시키고 요걸로 끈을 덮습니다. 딱 덮어요. 그리고 이 끈을 딱 조이는 거죠. 이렇게 꽉 눌러 놓으면 이제 상상으로만 보시면 되는 건데, 좀 더 여기 그 설명 드릴 수 있는 게 있네요. 이 보호 탭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제가 설명 드려 볼게요. 요즘 보호시키는 뭐 그런 건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뭐 이거 비싼 돈 주고 사시는 건데 모르고 사시면 슬플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저는 꼭 필요해 샀거든요. 꼭 필요해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만족도를 보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잘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다 풀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풀렀다가 빠뜨릴까봐, 나사 주스려면 되게 사람이 이제 불편하니까. 네, 이렇게 들어갔죠? 여보세요? 자, 요거를 가방 끈이라고 가정하면, 요 부품을 갖다가 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동 중에 이렇게 해서 딱 걸어둘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90kg인가 버틴데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카메라를 어떻게 걸어놔도 떨어뜨릴 일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쫙 잘 붙어 있으니까. 뺄 때는 요거 눌러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건데, 요게 장점이 가방을 위아래로 찰 때도 있지만 허리 벨트에다 찰 때도 이렇게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들어서 그런데, 위아래 아니고 이렇게
방향성이 사방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이 메탈 물품이 있어서 좋긴 한데, 단점은 이게 이제 픽 디자인 자기들끼리만 맞아서 그 호환성은 전혀 없다. 그게 좀 안타깝다. 다만 요 부품은 그 다른 데도 호환이 돼요. 지들 거리끼리 다 맞으니까. 여기 나쁜 뜻으로 지들 거끼리라고 한 건 아니고 자기들 거끼리는 맞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이렇게 자기들 부품끼리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다닐 땐 세상 좋아요. 다만 다른 거랑은 호환이 안 되고, 삼각대 호환이나 이런 건 생각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만족도는 요 지금 이름이 커프라고 돼 있거든요. 커프 디자인 손목 스트랩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장점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길이 조절을 하게 되면 손에 꽉 조여낼 수 있어요. 이렇게 좋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다른 용도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라기보단 급해서 샀는데, 제가 EOSR 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EOSR 카메라에 그 넥 스트랩이 없어요. 스트랩이 없는 관계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고 있는데, 바다에서 그러니까 제 밑에가 배 밑에 바다라서 떨어뜨리는 순간 이건 영원히 안녕인데, 그렇게 위험하게 찍으니까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에 하나에 이렇게 안전장치만 걸어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넥 스트랩을 사는 거랑 이걸 사는 거랑은 뭐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이거를 44,000원 주고 사나 조금 더 돈을 보태서 몇만 원 더 주고 넥스트랩을 사나 생각을 했을 때 왜 이거 선택을 했냐면, 그 넥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몸을 숙이거나 옆으로 몸을 틀 때 난간에 이 카메라 바디가 부딪힐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덜렁덜렁 목에 사다 빵 하고 부딪힐 수 있는데, 요걸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건 없어지게 되죠. 왜냐면 이제 손에서 딱 그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움직이니까 손을 함부로만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제가 실제로 쓴 느낌에서 설명드려볼게요. 이거는 진짜 쓴 사람만 아는 부분들. 제가 좀 체격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손이 좀 뭐 작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 클러치? 이름도 어려워. 근데 클러치 핸드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은 제가 원래 지난번에 배터리 얘기를 했지만, 보조 배터리 얘기를 했지만, 이 밑에 있는 세로 그립이 없으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중간 단계로. 그러면은 손이 큰 경우에는 오히려 불편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려나요? 이게 요 안으로 들어가서 감싸지는 느낌이 아니라 돌아나가는 느낌이라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세로 그립을 끼워 놓고 땡글거리게 사용을 하면 굉장히 안정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잘 되겠죠? 네. 요거까지는 그렇고,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는, 진짜 다 샀어요. 필요해서. 뭐 이거 이제 맞는 육각 렌치 들어있고요. 이건 여분이 있어요. 항상 다른 거랑 같이 사다 보니까 여분이 있어서 같이 사게 됐고, 요거 캡처 카메라 클립이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딴 데 쓸 건데 핸드폰 물려주는데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나사 고정이 안 되고 그냥 스프링 고정이라서 불안해서, 원래 이제 그래도 여기 턱걸이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잘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비싼 카메라를 그냥 쓸 수는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더 비싼 거 하나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이거 뿌리고, 제가 구입한 것만. 요거 액션캠 고정하는 거거든요. 마운트류. 이렇게.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사도 이게 몇십만 원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고요. 자, 요것도 뭐냐면은 여기 끼울 수 있는 거 이렇게. 딴딴딴딴딴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 이렇게 해서 오케이. 요거 이제 움직이는 거 고정하는 게 들어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딱 꽂으면 딸깍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덜렁덜렁 움직이니까 요걸 조여가지고 딱 맞춰놓으면 소리도 없고 안 움직여요. 고정 딱 된 상태고, 눌러서 빼도 빠질까요? 잘 안 빠져. 아이고. 이 정도면 뭐 거의 개그 수준인데, 동희님 정도 되면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요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게 뭐가 좋냐면은 각도 조절이 굉장히 기민하게 가능해요. 뭐 제가 찍으려고 하는 용도에 따라서 요렇게 꽂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한 단계 더 꺾어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쵸? 어떻게든 이 각도 조절은 그 주변 360도 전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이 구조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고정은 요 나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이제 손으로 잘 조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놈은 뭐냐, 이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궁금했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요게 육각렌치 조이는 육각이고요. 잘 보이죠? 이렇게 이게 육각이고, 요거는 이 나사들을 조일 때 써요. 이렇게 딱 소리 들으셨죠? 이렇게 나사를 탄탄하게 조일 때 사용하는 부품들이고, 요렇게 좁은 거 조일 때는 요게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호환도 안 되는데 이렇게 비싼 거죠. 자, 보세요. 요거 픽디자인 캡처 카메라 클립 V3가 요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요거 뭐 요거 육각이랑 하나 해가지고 11만 5천 원입니다. 11만 5천 원이요. 다른 거 못 쓰고 얘만 쓰는데 12만 5천 원. 만져보면 메탈의 느낌은 굉장히 좋고 눈으로 보는 느낌도 좋지만, 솔직히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좀 그렇다. 저는 아이폰이랑 고프로랑 고가의 물품을 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샀으니까, 저는 저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그냥 관대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11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캡처 POB라고 되어 있는 그 마운트, 액션캠 마운트류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건 49,000원이에요. 생각보다 이거는 그나마 조금 개수 대비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요게 요 끈이 65,000원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네이버 페이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만족스럽지만 그 앤틱하거나 엄청 멋있는 형태의 모델은 아닙니다.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실적인 부분은 굿, 디자인 부분은 메탈릭한 부분은 굿, 하지만 소재 같은 부분은 다소 아쉬움, 그리고 가격은 상당히 아쉬움. 그러면은 저 끝냈기, 그리고 이 끝냈기, 그러면은 그리고 요거 하면은 대략 금액이 25만원 30만원 정도 여기가 투자가 된 겁니다. 이 정도의 30만원이다. 필요하시면 구입하시고, 실용적인 부분을 택하실 거면 다른 걸 사용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쓸 부분이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네, 요즘에 영상 찍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어서 아마 조만간 제가 아이폰도 하나 사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폰 신형을 사게 되면, 그러니까 12는 지금 출시를 안 해서 급한 대로 11을 살 건데, 11 뭐 256기가 정도 사가지고 영상 찍는데 보조 기구로 쓰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 물려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건 이거보단 더 좋은 거 써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가격은 둘째치고 틀어지면 안 되니까 신뢰도 있는 거 쓴다고 생각을 했고, 캡처 관련된 그거 정확한 용어가 이 헷갈려 이렇게도 캡처 카메라 클립 V3 요거죠. 요거는 카메라 가방 아니면은 그 구명조끼 끈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보조 역할로 액션캠하고 카메라 몰려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나이스. 대박 나이스는 아니고, 네, 신뢰도는 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픽디자인 물건들은 다 여기다 넣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약간 언피덜핏 보였던 이 픽디자인 가방, 이 슬링백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카메라 10리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실제 느끼는 걸로는 페트병 2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용량으로 볼 때는 약 5리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0리터짜리라고 해서 그 페트병 5개 기준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일 날 것 같고요. 실제로는 막 진짜 조그만 걸 다 자기들 기준에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10리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넓진 않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하고 만들었나 봐요. 그 안에는 이쁩니다. 참 이런 데도 뭐 깨알같이 픽 디자인이라고 써 있고, 이런 데도 보면 이제 물품 넣기도 잘 돼 있고 중간중간 포켓들 잘 돼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런데 이런 거 뭐 분할해서 카메라나 렌즈나 뭐 소품 같은 거 넣는 거 잘 돼 있는데, 저는 이거 다른 거는 새 거 산 것도 있고, 이건 중고나라에서 구입을 했어요. 10만 원에 나와서 구입을 했는데 9만 원에 나와서 배송비 따로 해가지고 9만 몇천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요게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아마 그분도 그래서 파셨던 것 같은데, 여기다 카메라를 넣고 옆구리 차서 이게 눌리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몸이 닿는 쪽입니다. 이쪽이. 그러면은 지퍼를 잠글 때 지금은 잠기잖아요. 이거 무게 받으면 요 부분이, 요 꺾이는 부분, 이렇게 요 꺾이는 부분이 안 잠깁니다. 결국엔 두 손을 힘껏 써야지 잠기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조금만 무거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다만 그 뭐 맨날 강조하는, 거기 보면 다 이거 강조해. 이렇게 뭐 끝내기 이걸로 조절하기 편해가지고 끈 길이 조절에는 얘네가 왕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뭐 후기에는 이거를 한 번 조절하면 다시는 쓸 일이 없더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거는 많이 쓰긴 써요. 왜냐면은 그 타이트하게 썼다가 푸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매일 가방을 고정된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과정에서 쓸 때는 분명히 도움이 돼서 이거는 도움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비실용적인 건데 쓰는 척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 끈 부분 있잖아요. 이게 뚫렸어요, 밑으로. 사람 손이 통과하거든요. 여기다가 그 캡처 카메라 클립을 끼워서 아까처럼 이렇게 액션캠 같은 걸 끼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탁 마운트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야, 이거는 그 카메라 가방이 됐든 이게 됐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쓸 수는 있지만 쓰면 미친 거예요. 몸이, 이 카메라가 맨 밑으로 기울어가지고 가방도 기울어 있고 엉덩이까지 내려가서, 아무리 끝내기를 정말 짧게 해도 엉덩이 근처 어딘가에 가서 카메라가 걸치기 때문에 이건 좋은 선택은 아니고, 이런 그 가방에 대한 재질이나 부품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고 중간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가격은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제가 다 써본 경험한 입장에서는 뭐 괜찮고요. 여기 뭐 끈도 이런 부분들 보면 이렇게 샥 빼서 이렇게 쓰면 뭐 분리도 되거나 뭐 끼워서 쓸 수도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뭔가 깨알 같은 것들은 잘 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손잡이도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잘 된 것도 있는데, 가방은 모르겠고 스트랩 종류 중에 그 커프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 클러치 핸드 스트랩은 중간 이상, 그리고 이 가방은 중고나라에서 구매하면 괜찮은 가격, 중고나라에서 구매하는 게 뭐 반값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괜찮은 가격.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소품들은 꼭 필요하신 분 아니면, 그러니까 핸드폰 정도로 무거운 거 하실 분 아니면, 고프로 정도로 그냥 쓰실 분들이라면 그냥 고프로에 있는 거 쓰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제 돈 주고 샀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신 그 반대도 있어요. 뭐냐면 엄청 무거운 걸 쓰실 거고 신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픽 디자인 물건이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져보면 신뢰도가 확실하게 있어요. 부품이 웬만해서 고장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제가 고프로도 여러 개 갖고 있었고 지금 고프로는 없어요. 그 뭐 저가형 액션캠 갖고 있고 소니 액션캠도 갖고 있고 신형 액션캠도 이제 구비를 할 건데, 액션캠류들을 쓸 때는 뭐 그냥 액션캠 자체에서 나오는 형태의 마운트 아이템들이나 그 최근에 이제 그 중국산 카메라 용품들이 다양한 쇼핑몰에 풀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쓰시면 되고, 제가 이제 걱정하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핸드폰, 그 아이폰 맥스 아니면은 갤럭시 노트급들 큰 거를 쓰는 경우에는 무게를 많이 받으면 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금은 더 단단한 형태의 아이템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 잊어버리면 전 망하는 거니까요. 왜냐면 이제 정보들이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정도 더 고민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핸드폰 케이스? 그게 하나 고민인데요.
이 핸드폰 케이스에 끈 같은 걸 잘 연결해가지고 그 제가 묶어놓은 그 시스템에서 분리가 되더라도 떨어져서 바닷속으로 빠지는 일은 없게 막아줄 수 있는 마지막 추가 아이템 정도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구비가 됐고, 그렇게 불안정하고 크고 넓고 힘을 받아가지고 제껴질 것 같은 경우에는 픽디자인에서 만든 소품류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액션캠들처럼 분명 액션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가 잘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런 물건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가성비 쪽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 그리고 성능 부분에서는 만족이라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은 보통 이하, 그리고 호환성은 보통 한참 아래. 하지만 사놨을 때 만족도는 그 부품들이 주고 있는 뭔가 모를 고급스러움? 이게 재료가 고급은 아닌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사놓으면 후회는 안 하지만 활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아쉬울 수도 있다를 끝으로 오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픽디자인으로 중고랑 새거 포함해서 한 40만원에서 50만원치 사이 산 것 같아요. 그거 치고는 뭐 네, 솔직히 조금 아쉬운 거는 저 사야 될 게 생겼어요. 뭐 사야 되냐면 렌즈 2개 하고 마이크 사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카메라 용품 사야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몽셔널TV 몽이었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더 다른 형태의 리뷰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하든 제 지인들 거 빌려다 하든 어떤 특정한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재미있는 리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